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이번에는 검증된 방법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산 컨설팅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개발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일반적인 교육과정이 아니고 현장 기술 교육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자 합니다. 뭐 이름만 대해서도 다 알고 있는 모 회사의 사업부장하고 이제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이 사업부 산하에 R&D하고 현장 기술자에서 한 400명 정도 된대요. 약 400명 정도 인력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현업 적용한다는 형도 하는데, 이 사업부자 입장에서 400명이 그 기술자를 통해서 나오는 성과가 그렇게 높지 않대요. 그 왜 그런지 자기가 보니까 이분들 체계적으로 좀 교육하고 싶어요. 실제 이 사업부장하고 그 기술자들하고 이제 가볍게 이제 티타임 했겠죠. 해보니까 현장 기술자들은 고참급은 시간이 없다 하고, 기본적으로 일이 바빠서 도저히 뭐 시간이 없다 하는 거 문제 고충이하고, 가면 조금 이제 입사하지 얼마 안 된 친구 가면 지금에서 이 주니어급은 자기가 이제 체계적으로 기술 교육을 좀 배우고 싶은 거예요. 로드맵에 맞게끔. 그러다 보니까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이런 형태도 단계별로 들어가야 될 뭐 기술도 정의하고, 이 정의된 가지고 A 과정, B 과정, C 과정을 딱딱 바꿔서 레벨 4 정도의 역량까지 가는데 한 5년 정도 걸리구나. 5년 정도 열심히 하면 우리도 저 A 수석처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이런 모습을 이제 그려서 뭐 하고 싶어 하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 어떻게 하냐면, 이 사업장 와서 보니까 대부분 다 OJT 합니다. 그 OJT한 방법론이 이게 틀린 건 아니죠. 굉장히 효율과 효과성 지금 최고예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소수 부수만 가능해요. 소수 분들이 모아놓고 짧은 시간에 직무 교육하고,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전체 기술 중에서 요만큼 배워요. 요거 이제 배워서 현장에 적응시키죠. 그런데 요만큼 배우려면 나머지도 아주 알고 있어야 되는, 이건 어떻게 선배하고 같이 일하면서 욕도 얻어먹고 눈치밥도 먹고 해야지만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기의 지향점이 뭐냐면, 자, 우리가 삼각 피라미드 구조에서 OJT 형태로 하는 형태하고 정기 기술 교육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만약에 90이고 이거 10이라면 요걸 OJT 뭐 50, 정기 과정 50 이렇게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이제 이 정기 과정이 이 레벨별로의 이 정기 과정에 다 포함해서 이수할 수 있게끔 이런 형태 하는 게 그 젊은 직원들의 니즈예요. 사실 틀릴만은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실제 보통 우리 현장에 아니면 현 부서에 가면 생물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바쁘게 여유있게 뭐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만약 OJT 한다면 고참급인데, 고참 해봐야 수석급이고, 수석급이나 고참급은 이분들 엄청 일이 바쁩니다. 이 자체가 바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술교육 아시겠지만 이런 교육 안 되거든요. 계측기 사용법부터 계측기 출력과 어떻게 출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센서의 정 개념이 뭐고, 센서가 왜 어떻게 개발되어 왔고, 그럼 센서 기술이 통해서 이 주관 방향이 뭐고, 센서라는 게 출력 데이터가 뭐 어떻게 그려주고, 그럼 출력 계측기는 어떻게 사용할 거고, 그다음에 센서 장비 붙일 때는 어느 정도 거리와 어느 정도 각을 맞춰서 붙여야, 이거 다 이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냥 이론만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럼 이론 가지고 현장에 적용하기 힘들죠. 또 HRD 부서 쪽에 요청해요. 이 사업부장한테 요청하면, 이 HRD는 기본적으로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리더십이나 소통, 협업같이 직무 공통과정 기똥차게 잘 만들어요. 잘 만든 건 아니죠, 정확하게는. HRD 쪽에 있는 분들 치고 가정개발 방법론을 아는 친구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요번에 만약에 상사가 지시하면, 요번 과정은 이런 컨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컨셉만 이야기하고, 외부 업체 붙여가지고 통해서 리더십 과정 A, B, C, D 만드는 거야. 그럼 실제로 기술은 외부 업체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가정개발 HRD는 이것도 다 같이 하기 능력이 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가정개발에서 설계 단계 아주 낮은 수준의 레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실 이 업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리더십에 있는 과정은 잘 만들죠. 왜냐 강사 때도 강사 풀도 엄청나게 많고 많은데 기술 교육은 강사 풀이 거의 희박해요. 날도 해당 기술에 맞는 부분 해당 분의 고창급만 알고 있지. 대학 교수는 이런 정도 아주 일본밖에 알 수 없는 거야 사실. 그래서 HID 분들한테 의뢰하니까 잘 안 되는 거야 이 사업 부장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방법이 야 차라리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장 기술자 플러스 외부 교육 가정 개발 전문가 붙어서 같이 해서 2인 1조해서 이걸 통해서 가정 개발 해보자. 요게 나온 거야. 이런 고민 끝에서. 그래서 2인 1조를 통해서 외부 현장 기술자하고 가정 개발 전문가를 가지고 방문을 붙여서 가정 개발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과 나오는 거야. 이게 실제 저도 많이 해보니까 맞다고 생각해요. HID 입장에서는 또 강한 뜻도 팔 수 있고 외부 전문가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의 재무성과와 연계될 수 있는 기술 교육을 조기에 육성할 수 있는 노드를 만들고 가정 개발도 하겠다 하니까 충분히 이제 경진일에게 스폰서에게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악마는 디테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기술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면 역량별로 레벨 1 단계에서 기술들, 레벨 2의 기술들, 레벨 3 기술별로 아주 세분화 시켜야 됩니다. 그걸 정기적인 교육 형태도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직원들이 조기 전략화가 됩니다. 조기 전략화를 이제 하려면 이런 육성 로드맵은 이제 있어야 되고, 로드맵을 언급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빼고, 일단 기본적으로 레벨별로의 어떤 기술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면,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정 개발은 어떻게 하냐 방법인데, 앞에서 하는 거지. HID에서는 기술 교육 과정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문과 출신을 보니까. 그래서 검증된 방법이 앞에서 언급된 거지. 이 전문가하고 좀 연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원팀이 됩니다. 어떻게? 현장 기술자하고 가정개발 전문가하고 한 명이 됩니다. 2인 1조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 현장 기술자의 장점, 가정개발의 장점이, 개발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각 장점을 좀 소개한다면, 현장 기술자분들, 그런 분들은 역량별로에 해당된 핵심 기술 정의를 내줄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걸 기술 분야 육성 로드맵도 그릴 수 있어요. 연계를 같이 하면. 세 번째, 계측기. 자, 기술교육은 기본적으로 계측 장비가 들어갑니다. 계측 장비는 한번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측 장비 매년 바뀌어요. 새로운 장비가 나오면 그걸 또 가정 개발 반영해야 되고. 그래서 계측 장비는 데이터 값이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 값 없이 말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장비 사용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알고 있는 그 노하우들을 매뉴얼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매뉴얼 없으면 만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해당 기술에 대한 내부 다큐멘트 다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수많은 실패와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기술 교육을 딱 가지고 있다면, 이분들이 교육 가정화 시키려면 가정개발 프로세스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경험상 보면 수많은 시행착오들 중에서 최고의 종점, 이게 1부터 10까지 레벨에서 수많은 시행착오 있었죠. 그 중에서 최종 결과물 10만 언급할 수 있죠. 근데 모든 인간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시행착오 거치지 않으면 10을 얻을 수가 없죠. 10을 얻는다 해서 그게 진짜 필요한지 잘 몰라요. 이 시행착오가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시행착오에 대한 노하우도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가정개발하면 요것만 딱 이야기해요. 아, 수많은 시행착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서 난 데이터 값을 가지고 보니까 최종 10번째 데이터 값이 가장 이상적으로 나온다. 그거 가장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지만, 그걸, 교육받은
실무자 홍길동이라는 친구는 똑같은 시행착오 똑같이 합니다. 그분처럼. 왜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까지 노하우도 좀 들어가야 되는 관계도, 그런 관계도 이제 전문가하고 같이 연기하는 거죠. 가정개발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정개발 방법론을 알고 있어요. 설계는 어떻게, 가정개발 설계는 어떻게 하고, 가정개발은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 두 놈이 이제 이 원팀 되는 거예요. 원팀. 그래서 고객사 지금 한 명하고, 이제 전문가 한 명, 두 명이 더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현장 기술자는 설계를 어떻게 할 건지 잘 못해요. 그래서 바로 그냥 가정개발합니다. 그러면 목차 없이 글 쓴다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목차를 써주는 게 설계입니다. 자, 그럼 교육의 필요점이 뭔지를 이 두 사람 연계해서 가정 전문가가 이게 찾아내는 거야. 아, 레벨 1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센서의 기본적 이론이구나. 레벨 2에는 센서를 활용한 응용 기술이구나. 레벨 3는 응용 기술을 가지고 새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과 프로토콜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나.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게 가정 설계입니다. 가정 설계도 보통 일반적으로 한 달이면 다 끝나요. 짧게 2주면 끝나고. 그래서 가정 개발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학습할 건지, 그러니까 말로만 전달할 수 없잖아요. 학습 방법하고 각 단계별로 어떻게 실습할 건지인데, 이 가정 개발 설계 단계 다 된 거죠. 쉽게 건물을 비유한다면,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 도면이 있어야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죠. 그 설계 도면이 있어야지만 당연히 자재가 몇 개 필요하고, 나무는 몇 개 필요하고, 철근은 몇 개 필요하고 다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설계 도면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전문가가, 외부 전문가하고 주도해서, 가정개발 전문가 주도해서 일단 같이 연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요게 만들면, 요 단계에서는 이제 교육 과정 개발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PPT 만드는 거죠. 강의 안에 만드는 거예요. 강의 안에 만들 때 현장 기술자들은 이런 기본 다큐멘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문가한테 쭉 설명합니다. 설명하면 전문가 요거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거 들어가지 않나 뽑아내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벽에 화이트보드 붙여요. 74대를 딱 출력된 거를 찢어가지고 붙여서 기본적으로 이제 가정 개발을 할 수 있는 컨셉을 잡아내는 거예요. 학습 내용을 잡아낼 때 강의 안을 만드는 거죠. 실제로. 또 그럼 실습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계측기는 어떻게 되고, 계측기 출력하면 어떻게 나와야 되고, 그 출력한 방법은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계측 측정은 어떻게 하는지를 필요하다면 동영상도 만들죠. 이거는 동영상 합시다. 아, 이게 실제 장비가 워낙 고가나 보다 보니까 이동할 수 없으니 실제 동영상을 찍어서 똑같이 실습할 수 있게끔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실습할 때 동영상 보고 끝나지 않고 동영상 가지고 실제 그 현장 가지고 똑같이 실습해보는 걸로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가정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 이 기술 교육은 아시다시피 이런 교육이 좀 있어요. 이론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고, 그럼 실습이나, 그러면 실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론은 기본적으로 강의 방식으로 하면 돼요. 가볍게 언급하면 될 거고, 필요하다면 이런 교육은 강사가 일방 전무하지 말고, 요즘 유튜브 유형처럼 동영상 만들자. 만들어서 스마트폰 찍었죠. 동영상 만들어서 이 강의 안에 만든 다음에 이걸 먼저 교육 받기 전에 교육생한테 보내고, 그거 듣고 와서 바로 이제 기술 교육, 현장 기술 교육, 실습 교육은 교육 중심으로 하자. 그래서 현재 시간을 총 원데이를 이제 만들 수 없으니 한 4시간짜리 하되, 나머지 4시간은, 2시간 중에서 3시간은 요거 이제 기술 동영상을 정치하고, 나머지 4시간 중심으로 이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정 개발하죠. 그러면 강의 안에 만들고, PPT 만들고, 데이터 값 가져 붙이고, 그럼 계측기 사용 방법도 다 방해서 계측기 기능별로 뽑아서 기능의 특성들하고 요 기능 누르면 어떤 결과값 나온다. 이 기능 누르면 어떻게 나온다. 그 측정할 때 보면, 측정할 때 그 칩을 센서 찍을 때 보면 어떤 지점에 찍어야 되는지를 사진 찍는 겁니다. 스마트폰 찍어서 그걸 바로 PPT에 반영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 개발을 해요. 한 다음에, 자, 이게 전기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반영하기 위해서 파일로 한번 해봅니다. 전체 내용을 가지고 신입사원 만약에, 아니면 뭐, 레벨 1단계나 레벨 2단계 분들을 한 10명을 불러서 실제 교육시켜 봅니다. 시켜보니까, 실습 이렇게 하면 좀 어렵구나.
이 동영상 교육을 먼저 받고 실습하려고 생각했는데 이게 효율성 측면 맞는데 실제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다. 왜 안 되니까 이런 쪽 내용하고 실습하고 좀 다른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런 교육을 가볍게 설명하고 동영상 저도 실습을 하는 형태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 교육이 참석하신 분들한테 의견 받습니다. 그럼 의견 받으면 그걸 수정합니다. 수정해서 최종 이제 이 반력 과정을 통해서 수정 의견 받고 보완합니다. 그럼 이게 과정 개발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서 이제 전체 레벨별로 레벨 1, 레벨 2, 레벨 3면 A 모듈, A 과정, B 과정, C 과정, D 과정 이렇게 과정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정 개발을 해서 이걸 정기 과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술자들이 이제 채용하든지 아니면 경영자가 오면 요 정기 과정을 이제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실제 많은 기업들은 보통 수석급 정도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교육 과정 개발, 요런 과정 개발에 투입해서 하는 분들도 계셔요. 큰 기업들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레벨 세분화 시켜가지고 교육 과정을 하면 현장 기술 교육이 굉장히 좀 소프트하면 그럼 결국은 그게 나중에 현장 기술자들이 조기 육성도 그게 나중에 성과고 받아치게 됩니다. 예전에는 레벨 1단계에 들어가는데 10명 투입할 바에는 차라리 레벨 3단계에 2명 투입해서 10명분을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해야 되면 이제 실제로 이제 사업부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말로만 경쟁력이 아니고 실제로는 결국 사람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관점이죠. 근데 HID에서 단점은 인문교육 출신이다 보니까 기술교육 잘 못하니까 가장 개발 전문가 잘한 친구하고 한 명하고 현장 기술자 한 명, 두 명 붙어서 이 가장 개발을 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에요. 실제 저희도 해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현장 기술 교육 과정을 개발할 때 이렇게 접근해서 가정 개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